본 학술대회에 힘을 실어주신 분이시죠. 기조 강연이 있는데요. 우리 회의장을 마련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전쟁기념사업회 회장님이시자 전쟁기념관 관장님이신 이상철 전 국가안보차장님의 기조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한반도 비핵화와 현황, 과정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분야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금까지 남북 간 교류뿐만 아니라 여러 협상을 통해서도 많은 경험과 경륜이 있으신 우리 회장님이신데요. 말씀을 통해서 큰 박수로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계와 관계의 최고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북한 핵 문제 해법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돼서 아주 개인적으로도 기쁘게 생각하고 이렇게 강연을 하게 돼서 개인적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강연을 하는 주제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은 북한 핵 문제를 다시 한번 쭉 궤관을 한번 해서 지금 현재 어떤 상태가 있는지, 어떤 상태하에 처해 있는지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기 위해서 제가 오늘 강연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PPT로 여러분하고 같이 좀 나눠볼까 합니다. 상식적으로 북한의 핵 능력이 어떻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핵 분열탄, 플루토늄과 온자탄이라고 할 수 있는 분열탄의 수준은 이미 2005년도 6년도 실험할 때 이미 실험을 했었고 2010년도에 대에 들어와서는 여기에 플루토늄과 농축 우라늄을 함께 결합해서 하는 증폭 핵 분열탄, 그런 6차 핵 실험에는 수소폭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보여줬습니다. 즉 북한은 핵 분열탄뿐만 아니라 수소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이미 수준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북한은 핵 무기에 대해서는 ICBM 탄두에 장착할 수 있는 전략 핵무기뿐만 아니라 단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전술 핵무기까지도 함께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되고 있습니다. 이런 핵무기뿐만 아니라 이 운반수단인 미사일에 대해서는 단거리, 중거리, ICBM에 이르는 이 탄도미사일 개발은 이미 능력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는 그동안에 조금 낙후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는 순항미사일, 크루즈 미사일까지 실험하는 걸 봐서 단기간에 아주 장족의 발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다시피 여기에 SLBM, 또 엊그저께는 어젠가요?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실험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즉 현실적으로는 북한이 핵 보유 상태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한국의 치명적인 안보 위협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동북아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아주 위험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엄청난 많은 노력이 있어 왔죠. 한번 개관을 해보면은 1990년대 초에 남북 간에 아까 말씀이 계셨지만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92년도 2월 19일 날 발효를 했습니다. 하지만 1993년도에 북한이 1985년도에 가입했던 NPT 탈퇴하겠다고 선언하게 해서 처음으로 미국과 북한 간의 고위급 회담이 이 북한 핵 문제를 주제로 열리게 됐었죠. 여기서 김일성이 사망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94년도에 제네바 기본 합의라는 아주 소중한 합의를 통해서 북한의 영변 핵
개발을 동결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대가로 200메가 또 경수로를 지어주고 그 경수로가 지어질 때까지 연간 50만 톤의 중유를 제공하는 그런 합의에 따라서 북한의 핵 개발 속도를 좀 제어하고 줄였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2002년에 북한이 또 한편으로는 핵 증폭하는 핵 농축을 하는 프로그램을 추궁하자 이거에 대해서 시인함으로써 이런 제네바 기본 합의가 파기되는 그런 그 또 결과를 초래했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미북 간의 해결이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이제 동북아 6개 국가가 모여서 이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논의하는 육자회담이 개최가 됐고 2005년도 9.19 공동성명에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이 기존에 개발한 핵무기를 폐기하고 북한이 갖고 있는 핵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다. 이렇게 합의가 됐었죠. 그래서 지금 가끔씩 논란을 보면은 왜 북한 비핵화라고 하지 않고 왜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느냐 이런 용어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반도 비핵화는 이미 육자회담에서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남북 간에는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모든 핵무기를 개발, 보유, 사용하지 않고 재처리 시설과 핵 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 이게 대한민국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개념이고 정책입니다. 그래서 91년도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책은 현재까지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니 한반도 비핵화니 이런 용어의 논쟁은 큰 의미가 없는 그 소모적인 논쟁이다. 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육자회담에서 이런 그 9.19 공동성명 이후에 이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두 차례 합의가 213 합의하고 13 합의가 있었는데 이런 그 육자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북한이 핵 영변 내에서의 중요한 핵시설들을 불능화시키는 조치와 함께 북한이 1986년도부터 핵 개발했던 모든 기록을 신고를 미국한테 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북한이 영변을 핵 불능화시킬 때 북한에서 자기들이 불능화시킨 게 아니에요. 미국 전문가 핵 전문가들하고 같이 들어가 가지고 이 불능화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에 대한 대가로 1950년도부터 적용했던 적성국 교육법을 해제하고 국제 테러 지원 국가를 지정하는 것에 해제를 시켜줬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이런 핵 신고 내용에 대해서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2008년도에 육자회담에서 이런 의견 차로 인해 가지고 육자회담이 교창 삭대에 빠진 후로 이 육자회담이 지금까지도 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됐었고 김정은이 이제 들어서 가지고 엄청난 속도로 핵무기의 성능을 강화시키고 또 탄도미사일의 기능과 성능을 엄청나게 이제 속도로 발전시키게 됐었죠. 그래서 2017년도 11월 29일 날에 화성 15호를 실험을 해서 북한이 미국의 모든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ICBM의 능력을 보여줬죠. 그 후에 알다시피 2018년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북한이 우리 남북관계를 다시 개선하고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가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에 한 발자국 다가갔었죠. 그래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시키고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의 해체를 개시를 했었습니다. 제가 2019년도 2월 달에 국가안보실 차장직을 수행하다가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때 제가 나올 때까지도 동창리 미사일 핵실험장이 제가 그때 알고 있고는 한 80%까지 해체가 진행됐었어요. 그러다 여러분 알다시피 2019년도 2월 29일 날 하노이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고 난 다음에 북한이 완전히 새로운 길을 선언을 하고 미북 비핵화 협상과 남북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경색되는 상황이 지금까지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핵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이것도 남북 간에, 미북 간에, 육자 간에, 양자, 다자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상이 진행되고 또 유의미한 의미 있는 합의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잠깐 진행되다가 다시 또 온이치 때는 이런 현상이 30년 동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이런 비핵화 해법을 좀 모색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우리 박정철 소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은, 그럼 북한 핵 문제는 한편에서는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재, 압박, 봉쇄, 강압 정책만이 북한을 손들고 나오게 해서 북한을 무너뜨리는 수밖에 해법이 없다.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접근법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대화로 문제 해결할 수밖에 없으니 현실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양극단의 어떤 주장이 서로 이제 대립되어 있는 상황이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북한 핵 문제는 절대 해결하기 어렵다. 북한의 지도자 김정일, 김정은의 이 핵개발 의지를 포기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 압박만이 핵책이다. 이렇게 강경책을 부사를 하는 것이 사실은 더 많이 진행됐지만은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 정책과 전략인가? 저는 두 가지를 어떻게 잘 조화롭고 균형되게 하면서 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같이 전략을 함께 병행하는 전략을 더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압박, 억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아까 우리가 짚어봤지만은 전술 전략 핵무기뿐만 아니라 단거리, 중거리, ICBM에 이르는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극음속, 극초음속 미사일, 이런 위협이 존재하는 한 당연히 우리 안보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억제태세, 억제 전략은 기본으로 갖춰놔야 된다. 이런 억제태세가 갖춰주지도 않는 상태에서 북한하고 협상한다는 것은 정말로 난센스죠. 그런데 문제는 북한을 태도와 입장과 이 전략을 변화시키기 위한 이런 인게이지먼트가 없게 된다면은 계속 우리는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발전하고 있는데 뒤따라가는 수동적인 정책과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도 북한의 핵미사일 그렇게 계속 실험하고 개발하면은 우리도 개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재래식 전력은 세계 최첨단에서 세계의 또 강력한 군사력을 우리도 유지하고 있고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남북 간에 이거 군비 경쟁이 끝없이 펼쳐지는 거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점점 더 강화되고 해결이 안 되고 우리는 계속 뒤따라가고 이런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북한의 핵을 계속 이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내몰리게 된다 이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억제력을 바탕으로 북한 김정은의 생각을 북한 김정은의 전략을 변화시키는 이 개입의 전략이 협상과 대화가 조화롭게 병행돼야 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제 이 교착 상태가 되고 있는 근본적인 미국과 북한의 입장을 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생각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에서 미국과 북한이 핵무기와 핵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다. 북한이 생각하는 한반도 비핵화 개념입니다. 입장이고.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북한이 생각하는 한반도 비핵화 개념을 우리가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북한의 핵을 포기하고 폐기하기 위해서 2018년도 6월 10일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4가지 합의를 하였다. 첫 번째는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를 새로운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자. 이 소리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의 적대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로 개선해 나가자. 첫 번째가. 두 번째는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해 나가자. 정전 상태에 있는 한,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 정전 상태에 있는 한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는 적대 관계일 수밖에 없다. 적대 관계에 있으니까 당연히 적대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럼 이 적대 정책을 포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적대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 적대 관계 속에서 지금 전쟁이 끝나지도 않는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핵을 포기하느냐. 이런 논리가 이제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자. 두 번째. 세 번째가 이런 과정과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해 나가자. 그리고 이러한 미국 간의 관계 개선과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하는데 신뢰의 의미로 6.25 전쟁 때 전사한 미군 유해를 송환해 주겠다. 이게 4가지를 합의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 정상 간에 합의했던 것들을 이행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래서 비핵화를 위해서 풍계리 핵실험을 폭파시켜버렸다.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지금 해체 개시에 들어갔다. 그러면 앞에 2가지 미국 간의 관계를 새로운 관계 적대 지금 현재의 적대 관계를 불신과 이 적대 관계를 신뢰와 정상적인 관계로 전환하는 그런 조치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정전체제를 평화적으로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또 조치들도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조치들이 선행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북한만 핵을 폐기하라는 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북한은. 그래서 북한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비핵화 조치와 함께 미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같이 취해달라. 그런데 한꺼번에 핵을 어떻게, 북한의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핵 사이클들이 있는데 어떻게 한꺼번에 다 완결을 시킬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비핵화 조치는 단계적으로 이렇게 취해 나간다. 그 단계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 미국도 상응하는, 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전환하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다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죠. 제가 보기에, 제가 이제 트럼프하고 그러면 북한의 김정은이 왜 이렇게 했을까? 트럼프였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더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역대 미국 정부는 민주당 정부가 됐든 공화당 정부가 됐든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과연 있었던 건가? 이렇게 북한은 의심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그런 30년 동안의 이런 과정을 위해서 북한이 받은 생각은 트럼프하고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재선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합의하는 것은 여기까지. 다음 정권하고는 그 다음 단계. 이렇게 단계화 시켜가지고 이제 미국 정부하고 이제 협상을 했던 것이죠. 아니나 달라요. 트럼프하고 합의된 것조차도 여러분 아시죠? 볼튼 있잖아요. 볼튼 그 안보 보좌관이 정상 간에 합의했던 것들을 참모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정책과 이 전략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볼튼을 비롯해서 미국의 고위 인사권들, 관료 조직들은 할 생각이 없어요. 야, 이거 김정은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낚여가지고 이거 사기당한다. 근데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전혀 움직임이 없으니까 거꾸로 이제 북한 김정은은 미국한테 사기당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니까 야, 이거 미국이 또 할 생각이 없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다면 새로운 길로 가겠다 이렇게 나온 것으로 저는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야, 니네가 이 불법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나 이런 국제법을 위반해갖고 불법적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으니 불법적으로 했으니까 니네가 먼저 폐기해. 그러면은 관계도 개선해 나가고 이런 평화체제 이런 것도 다음에 해줄 수 있어. 지금 당장에 다 일거에 다 해결해. 이제 이런 그 입장이죠. 그 북한 핵이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절대 제재는 해제할 수 없어. 이런 이제 입장 속인데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북한의 입장하고 완전히 안 맞는 거죠. 이제 또 하나는 저희들은 그동안에 30년 동안에 아까 개관했지만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너무 핵 이슈에만 집중해가지고 협상을 하고 합의를 하고 그것만 이행되기 때문인 것이다.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아까 얘기했듯이 북한이 요구하는 미국 간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그런 노력과 함께 동시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지 핵 문제만 해결하려고 해서는 절대 해결하기 어렵다. 그래서 포괄적인 접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항상 2018년도 남북 정상 간의 합의, 미북 정상 간의 합의 보면은 반드시 평화체제하고 비핵화하고 같이 추진하기로 합의를 해놨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은 한반도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까지는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면서 이 정전체제를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고 미북 간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로 전환할 때 이 한반도 정전체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미국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거는 미국만이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미북 간에 해당되는 사항도 아니고 남북 미중 이 정전체제하고 직접적인 관련 당사국인 이 4개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논의를 하고 공통 분모를 찾아가는 거 가야 되지 않겠냐. 특히 이제 중국의 그 문제인데, 우리가 중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그런 조치와 비핵화 조치를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은 이 핵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긍정적이고 이런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 문제도 우리가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야지 무조건 남북미 간의 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기에는 좀 어려운 구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 북한의 핵 문제 해법을 생각할 때 과연 미국과 북한과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가? 정말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치명적인 위협이라면은 저렇게 방치를 할 수 있는 건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두 번째는 제가 알고 있는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보다는 오로지 대중 전략, 세계 통과 전략의 모든 정책과 전략의 프라이어티를 거기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 북한의 핵 문제 해결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미국의 대중 전략 속에서 이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인지, 동북아 전략과 한반도 전략 이런 것들을 구분해 갖고 지금 생각하고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인지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한반도에 이게 항구적인 무력 충돌을 중단하고 전쟁의 위협을 제거를 시키기 위해서 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이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함과 동시에 남북 간에 또 재래식 대치와 대결 속에서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또 한순간에 숲으로 만들 수 있게 남북 간의 군비통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정치 군사적인 자율성이 있기는 한가? 대한민국의 이 정책을, 전략을, 이런 입장을 구현할 수 있는 건가? 상당히 그 자괴적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저는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한국 전쟁이 발생하는 70년이 흘렀잖아요. 그 사이에 정전 체제가 67년 동안을 지금 이어나고 있으면서 많은 정치, 군사, 외교 면에서 이 영향이 심대해서 이 구조적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는 한반도의 안보 구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단순하게 북한 핵 문제만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룰 수도 없는 것이다.
포괄적인 접근을 하고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위험하고 가장 실현 가능한 조치부터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접근이 필요하지 않은가. 또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핵심 당사국인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 남북 간의 관계, 이 적대적인 이 상황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서로 간에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 개선의 조치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남북미 간의 이 조치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중국이 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건설적이고 협조적인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세 번째는 이 한미 공조와 관련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 모습과 미국이 생각하는 모습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핵화 평화체제 군비 통제를 함께 포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평화체제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다 이게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한미 공조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즉 미국의 어떤 큰 그 세계 전략, 동북아 전략과 한반도 전략에 어떻게 미국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또 우리는 또 어떻게 한반도 미래 모습을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한미 동맹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한미 간의 긴밀한 그 연구, 공동의 연구, 공동의 모색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큰 그 그림 속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해법을 같이 찾고, 그런 가운데서 미국이 이 문제를 해결을 주도해 나가되 한국의 정치 군사적인 역할도 찾으면서 같이 역할 분담해서 이런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한미 간에 더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종전선언을 가지고 막 논란이 많습니다. 종전선언이 또 뚱땅지 같은 이 시점에서 종전선언이냐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종전선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마중물로서 북한의 지금 꼼짝도 안 하고 있는 북한을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선언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지, 이걸 가지고 하게 되면 한미 동맹 깨지고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정전체제 뭐 무너지고 아주 비약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북한도 지금 상태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이 북한의 핵 문제와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북 관계 개선하고 이 평화 정착을 위한 이런 과정이 미국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이 저렇게 꼼짝 안 하고 있는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한미 간의 전향적인 어떤 그 정책 방향이 좀 모색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오픈된 자세로서 대화 협상을 할 자세가 돼 있다. 언제든지 북한하고 같이 협상을 원한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북한은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고 북한을 끌어낼 수 있는 이런 그 현실적인 정책 전략이 한미 간에 더 공동으로 연구 모색해서 추진해서 비핵화 문제를 다시 재가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오늘 이런 그 구체적인 그 해법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님께서 발제와 토론이 있는데 많은 그 시사점, 많은 그 좋은 아이디어들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